저는 50년째 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박순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욕쟁이 할매라고 부르죠. 한 달 안에 다 나가. 재개발 확삭됐어. 한들식품 창업주 박순자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순자, 올해 75입니다. 이 남부시장에서 50년째 반찬 가게를 하고 있죠.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엽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치고 시장 입구에서 풍겨오는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찌릅니다. 익숙한 냄새죠. 50년을 맡아온 냄새입니다. 가게 앞에 좌판을 펼치고 김치통을 꺼내놓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때 배추를 실은 트럭이 가게 앞에 섭니다. 젊은 청년이 배추 박스를 내리는데 배춧잎이 시들어 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배추 시들었잖아! 제가 소리를 지르자 청년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미안하면 다야? 다시 가져와. 네, 바로 갖고 올게요. 청년이 허둥재둥 트럭에 올라타 도망칩니다. 옆 가게 떡볶이집 영자 아줌마가 킥킥 웃으며 다가옵니다. 어이구, 순자야, 또 오육했네? 좆가, 제대로 안 가져오는 놈이 잘못이지. 영자 아줌마는 저랑 50년 지기입니다. 이 시장이 생긴 첫날부터 함께 장사를 시작했죠. 저는 김치를, 영자는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그래도 좀 부드럽게 말하지 그래. 애들 겁먹잖아. 에이씨, 부드럽게 말하면 또 시들은 거 갖고 와. 확실하게 해야 돼. 영자 아줌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기 가게로 돌아갑니다. 저는 다시 김치통을 정리하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아침 7시쯤 되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머리 하얗게 센 박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오십니다. 순자씨, 배추김치 한 통 주게. 아이고, 박서방, 왔어요. 잠깐만요. 저는 김치통 뚜껑을 열고 싱싱한 배추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아드립니다. 박할아버지는 오래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를 건넵니다. 요새 김치 맛이 더 좋아진 것 같다. 그럼요. 50년 경력인데 당연하죠. 호호. 박할아버지가 김치를 들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구부정한 등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시장이 점점 북적여집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아주머니들이 고등어를 고르고 채소 가게에서는 상추를 다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 소리들이 좋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전 10시쯤 되자 건너편 꽃집 문이 열립니다. 한지우 28살 처녀가 나와 꽃에 물을 줍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죠. 지우의 할아버지는 50년 전 제가 이 시장에 처음 왔을 때 저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제가 김치 3포기 들고 팔러 왔을 때 그분이 처음으로 사주셨죠. 아가씨 힘내요. 이 시장에서 꼭 성공하실 겁니다. 그때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지우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우야, 아침 먹었어? 네, 먹었어요. 저는 김치 한 봉지를 들고 지우네 꽃집으로 걸어갑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지만 참을만 합니다. 75이면 이 정도는 괜찮은 편이죠. 지우야, 이거 가져가, 김치. 어이구 할머니, 맨날 주시는데 미안해요. 에이씨, 미안하긴. 니네 할아버지한테 받은 은혜가 얼만데. 지우가 김치를 받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쁩니다.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너나 장사 잘해. 저는 다시 제 가게로 돌아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50년 된 나무 주걱을 꺼냅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은 주걱이죠. 1975년 25살 때 처음 샀던 주걱입니다. 이걸로 김치를 담고 때론 건달들 머리도 때렸습니다. 주걱을 쓰다듬으며 옛날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 벤츠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매연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시장 상인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이 낡은 시장에 벤츠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차 문이 열리고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립니다. 키가 크고 얼굴은 기름져 보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반짝입니다. 뒤따라 건달 같은 놈들이 우르러대립니다. 대여섯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시장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립니다. 딱딱. 영자 아줌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입니다. 순자야, 저 새끼들 누구야? 느낌이 안 좋은데? 글쎄, 나도 모르겠네. 남자가 시장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기 상인들 다 모여봐! 상인들이 수근수근하며 하나둘 모입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갑니다. 무릎이 또 쑤시지만 참습니다. 남자가 상인들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나는 김태준이라고 해. 저는 김치를 담그다 고개를 듭니다. 뭔데 씨발? 김태준이라는 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놈이 저를 보고 비웃습니다. 할매, 못 들었어? 한 달 안에 나가라고. 야, 누가 허락했는데? 영자 아줌마가 소리칩니다. 허락? 필요 없어. 이미 시청하고 다 협의 끝났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김태준이 서류 뭉치를 꺼내 흔듭니다. 보상금은 쥐꼬리만큼 줄 거니까 알아서 해. 상인들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지우가 꽃집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지킨 자리인데요. 김태준이 지우를 보고 씩 웃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한 달 안에 다 치워. 안 나가면 강제로 밀어버린다. 건달들이 킥킥 웃습니다. 저는 김태준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놈의 눈빛이 역겹습니다. 김태준이 저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할매, 나이 처먹고 헛소리하네. 한 달 뒤에 또 보자. 그때도 그렇게 씩씩하게 욕할 수 있을지 보자고. 그날 저녁 7시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영자 아줌마네 떡볶이집 안에 20명 넘게 둘러앉았죠. 좁은 가게 안이 숨막힐 듯 답답합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사람들 얼굴을 비춥니다. 모두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생선가게 김 사장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라니? 보상금도 얼마 안 준다잖아. 어디 가서 다시 장사해. 채소가게 박 아줌마가 눈물을 훔칩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말없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시청하고 다 협의 끝났다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대. 우린 그냥 당하는 거지. 상인들이 한숨을 쉽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지킨 자리인데 이렇게 쫓겨날 순 없어요. 영자 아줌마가 지우 손을 잡습니다. 지우야, 마음은 그래도 어쩌겠니. 저 새끼들이 힘이 있는데. 씨발. 저는 속으로 욕이 나옵니다. 저렇게 쉽게 포기하는 모습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습니다. 때가 아니거든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립니다. 김태준 일당 건달 2명이 들어섭니다. 가죽 점퍼를 입고 담배를 물고 있는 놈들이죠. 어이, 할개들, 회의하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짐이나 싸. 한 놈이 비죽 웃으며 말합니다. 한 달 뒤면 여긴 다 밀어버린다. 알지? 상인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분한 마음은 있지만 대들 용기가 없는 겁니다. 건달들이 킥킥 웃습니다. 특히 저기 욕쟁이 할매. 너 조심해. 우리 사장님 열받았어. 놈이 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야, 임마. 뭐? 꺼져, 여기서. 이 할매가 진짜? 놈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담배 연기가 제 얼굴에 뿌려집니다. 역겨운 냄새죠. 할매, 나이 처먹고 정신이 나갔나? 좆가. 저는 벌떡 일어섭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참습니다. 놈보다 한참 작은 키지만 기세는 지지 않습니다. 네 같은 씨발놈들이 뭘 안다고 지랄이야. 꺼지라니까.
건달이 주먹을 불끈 줍니다. 하지만 때리지 못합니다. 노인을 때리면 자기들만 손해라는 걸 아는 거죠. 다음에 또 보자 할매. 그때는 이렇게 안 넘어간다. 놈들이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상인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걱정 가득한 눈빛이죠. 순자야, 괜찮아? 저 새끼들 진짜 위험한데? 영자 아줌마가 제 팔을 잡습니다. 괜찮아, 걱정 말어. 그래도 조심해야지. 우리 다 나이 먹었잖아. 저는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상인들은 계속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 보상금이라도 받고 나가자. 씨발놈질. 저는 마음속으로 또 욕합니다. 50년을 여기서 버텼는데 저렇게 쉽게 포기하다니.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합니다. 시장 뒷골목 낡은 빌라 3층이 제 집입니다. 계단으로 오르는데 무릎이 또 쑤십니다. 75, 나이가 무섭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켭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저한텐 이게 편합니다. 부엌 선반에서 50년 된 나무 주걱을 꺼냅니다. 손에 쥐고 쓰다듬습니다. 나무 결이 손바닥에 느껴집니다. 이 주걱으로 참 많은 일을 했죠. 김치도 담그고 건달머리도 때리고 회사 임원들 책상도 두드렸습니다. 1975년 25살 때 5,000원 주고 샀던 주걱입니다. 이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자릿세 내야지. 돈 없어요. 없으면 몸으로 갚아. 놈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나무 주걱으로 놈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탁! 씨발놈들아, 내가 만만해 보여? 놈들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욕쟁이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죠. 저는 누구보다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섭니다. 벤츠는 아니지만 고급차입니다. 차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남자가 내립니다. 깔끔한 수트에 검은 넥타이를 맨 사람이죠. 나이는 40쯤 돼 보입니다. 남자가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천천히 둘러보며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합니다. 제 가게 앞을 지나갈 때 저와 눈이 마주칩니다.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저도 미세하게 눈빛을 교환합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지만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남자는 그대로 걸어갑니다. 영자 아줌마가 제 옆으로 옵니다. 순자야, 저 사람 누구야? 글쎄, 나도 몰라. 느낌이 심상치 않은데? 혹시 김태준 편 아냐? 아니야, 걔네랑은 다른 냄새야. 너 뭘 어떻게 아는데? 몰라, 그냥 느낌. 영자 아줌마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서준혁입니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말해봐. 김태준 놈 줄에 국회의원 최진석이 있습니다. 최진석? 그 새끼 아직도 날뛰나? 네, 김태준한테 재개발 사업권 몰아주고 뒤에서 리베이트 받는 구조입니다. 역시 더러운 새끼들. 불법 증거 수집 중입니다. 2주 안에 완료됩니다. 좋아, 근데 오늘 시장에 왔었지? 네, 현장 파악차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 회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십니까? 건달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 임마, 내가 누군 줄 알아? 50년 전에 건달 머리통 깬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걱정 말어. 끊는다.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나무 주걱을 꺼내 쓰다듬습니다. 곧 이걸로 다시 싸울 날이 올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김태준 일당이 자주 나타나 상인들을 괴롭히거든요. 어느 날 오후 건달셋이 채소 가게로 갑니다. 할매, 짐 쓰라고 했잖아. 왜 아직도 장사해? 한 달이 아직 안 됐잖아요. 미리 나가는 게 좋을걸. 우리 사장님 인내심 없어. 건달들이 채소를 집어던집니다. 토마토가 바닥에 떨어져 터집니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박 아줌마가 소리칩니다. 경고야 할매, 다음엔 더 심하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족같은 새끼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날 밤 상인들이 또 모였습니다. 이번엔 더 절박합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저도요. 무서워요. 상인들이 하나둘 포기합니다. 지우가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들 조금만 더 버텨봐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우야, 방법이 어딨어. 우린 약자야. 저는 구석에 앉아 듣고만 있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서준혁이 증거를 다 모으면 그때 끝낼 겁니다. 한 방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준 놈들은 점점 더 심하게 괴롭힙니다. 밤에 가게 문에 스프레이로 욕을 써놓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려놓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의 꽃집 앞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우가 울면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 저는 빗자루를 들고 가서 함께 치웁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닥쳐, 같이 하면 빨라. 둘이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썩은 음식물 냄새가 역겹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좀만 더 참아 지우야. 조금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점심때쯤 되자 김태준이 직접 나타납니다. 건달 5명을 대동하고 시장 한가운데 섭니다. 상인 여러분, 들으세요! 김태준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안 나가면 강제로 밀어버린다. 알아들었어? 너무해요. 우리 보상금도 제대로 안 주면서. 한 아저씨가 항의합니다. 보상금? 푼돈이라도 받으면 감사해야지. 안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아. 김태준이 비웃습니다. 건달들도 킥킥 웃습니다. 저는 김치를 담그다가 고개를 듭니다. 야, 씨발놈아! 시장이 조용해집니다. 김태준이 저를 쳐다봅니다. 아, 욕쟁이 할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닥쳐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쫓아내? 할매, 말 조심해. 나이 처먹었으면 말을 좀 고와야지. 좆가, 네 같은 놈한텐 욕이 제격이야. 김태준 얼굴이 붉어집니다. 건달 한 놈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야, 할매, 오늘은 진짜 가만 안 둬. 놈이 제 가게 좌판을 발로 찹니다. 김치통이 넘어집니다. 빨간 김치가 바닥에 쏟아집니다. 어머, 영자 아줌마가 소리칩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이 쑤시지만 무시합니다. 건달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이 새끼가 진짜? 뭐, 할매 죽고 싶어? 건달이 주먹을 쥐고 다가옵니다. 그 순간입니다. 누군가 건달 팔을 붙잡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서준혁입니다. 노인한테 손대면 안 되죠? 서준혁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야, 너 누구야? 건달이 소리치는데 서준혁이 놈팔을 비틉니다. 꺾는 소리가 납니다. 딱! 아! 건달이 비명을 지릅니다. 다른 건달들이 달려듭니다. 하지만 서준혁은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놈들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팍! 퍽! 탁! 건달들이 바닥에 나가떨어집니다. 너 대체 누구야? 김태준이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서준혁이 명함을 꺼내 던집니다. 명함이 김태준 발 앞에 떨어집니다. 한들식품 비서실장 서준혁입니다. 한들식품? 상인들이 웅성거립니다. 한들식품? 그 대기업? 왜 여기 있는 거야? 김태준이 명함을 줍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한들식품이 왜 여기? 서준혁이 저를 쳐다봅니다. 저도 그를 봅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김태준에게 걸어갑니다. 좌판에 쏟아진 김치를 밟으며 갑니다. 야, 씨발놈아. 뭐야? 이 땅 주인 나야. 시장이 조용해집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할매가 무슨 소리야? 귀 없냐? 이 땅 주인이 나라고. 서준혁이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1980년 박순자 명의로 매입한 남부시장 부지입니다. 소유권 100%. 상인들이 놀라 수군댑니다. 순자가 주인? 어떻게 된 거야? 영자 아줌마가 저를 쳐다봅니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김태준 얼굴이 굳어집니다. 말도 안 돼. 할매가 무슨 돈으로 이 땅을 사?
조까, 네가 알 바 아니야. 이건 사기야. 분명 사기. 사기는 네가 치는 거지, 이 개새끼야. 저는 김태준 앞에 바짝 다가섭니다. 놈보다 한참 작은 키지만 기세는 하늘을 찌릅니다. 네 뒤에 최진석 있지? 김태준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알아. 니네 불법 토지거래, 리베이트 다 알아. 증거 있어? 서준혁이 또 서류를 꺼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6개월간 수집한 증거 자료입니다. 김태준이 뒤로 비틀거립니다. 이럴 수가. 저는 냉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꺼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네가 안 나타나면 고소 안 한다. 나타나면 감옥 보내준다. 김태준과 건달들이 허둥지둥 도망칩니다. 벤츠 시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놈들이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상인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모두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순자야, 너 대체 누구야? 영자 아주마가 묻습니다. 저는 빙긋 웃습니다. 나? 욕쟁이 할매지 뭐. 그날 저녁 상인들이 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궁금증과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이죠. 영자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엽니다. 순자야, 설명 좀 해봐. 너 정말 이 땅 주인이야? 저는 한숨을 쉽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입니다. 맞아. 어떻게? 너 그냥 반찬 가게 하는 할매 아니었어? 반찬 가게도 하고 땅 주인도 맞아. 상인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김태준 놈들한테 당할 뻔했잖아. 저는 의자에 앉습니다. 무릎이 또 쑤십니다. 말하면 믿었겠어? 욕쟁이 할매가 땅 주인이라고?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도 친구잖아. 나한텐 말해줬어야지. 영자 아줌마가 삐진 듯 말합니다. 미안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근데 한들식품이랑은 무슨 관계야? 저 정장 입은 남자가 한들식품 비서실장이라며? 서준혁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봅니다. 이제 다 말해야겠습니다. 그 남자는 내 비서실장이야. 내 비서실장? 순자, 너 회사 운영해? 아니, 운영은 안 해. 그럼? 창업주지. 시장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뭐? 창업주? 한들식품 창업주가 너라고? 씨발 맞아. 한들식품 창업주 박순자야. 영자 아줌마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세상에, 50년 동안 몰랐네. 지우가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 그럼 왜 이 힘든 시장에서 일하세요? 저는 지우를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 참 순수합니다. 여기가 내 시작이거든. 1975년에 김치 3포기 들고 여기 왔어. 니네 할아버지가 처음 사주셨지. 지우가 더 세게 옵니다. 할아버지가요? 그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0년 전 일들을. 1975년 봄, 저는 시골에서 막 올라온 처녀였습니다. 25살, 가진 거라곤 김치 3포기뿐이었죠. 이 시장 입구에 자판을 펼쳤습니다. 김치 사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아무도 안 사더군요. 해가 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가씨, 이거 얼마요? 지우 할아버지가 멈춰 서셨습니다. 1,000원입니다. 하나 줘요. 그분이 제 인생 첫 손님이었습니다. 김치를 건네드리며 눈물이 났죠. 아가씨 힘내요. 꼭 성공하실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날 밤 건달들이 왔습니다. 이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자릿세 내야지. 돈 없어요. 없으면 몸으로 갚아. 놈들이 제 팔을 잡았죠. 저는 나무 주걱으로 놈 머리를 쳤습니다. 탁! 씨발 놈들아, 내가 만만해 보여? 놈들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욕쟁이로 유명해졌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김치를 팔았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5년 뒤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10년 뒤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20년 뒤 대기업이 됐습니다. 2015년 한들식품은 대한민국 1등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앉아 있는데 생각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2015년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냥 욕쟁이 할매로 살고 싶었습니다. 상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순자야, 미안해. 우리 몰라봐서.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손을 휘저으며 말합니다. 에이씨,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냥 살았을 뿐이야. 그럼 김태준 놈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서준혁을 쳐다봅니다. 준혁아, 증거 다 모았지? 네, 회장님. 불법 토지거래, 공무원 뇌물, 폭력 협박, 탈세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좋아, 검찰에 고발하자. 알겠습니다. 순자야,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돼? 제가 주인인데 뭐 어떻게 돼? 당연히 그대로 있지. 상인들이 환호합니다. 와, 순자 고마워.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빙긋 웃습니다. 닥쳐들, 시끄러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봅니다. 시장 불빛이 따뜻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할매지? 김태준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오, 씨발놈아, 뭔데? 제발 살려줘. 나 죽는다. 조까,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고소 취하해줘. 안 돼. 니는 감옥 가야 해. 할매. 전화를 끊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밖을 다시 봅니다. 50년 전 25살 제가 생각납니다. 김치 3포기 들고 이 시장에 왔던 그날. 이제 그 시작점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온합니다. 김태준 일당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상인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김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김태준 뒤에 최진석이 있으니까요. 점심때쯤 되자 시청 공무원 5명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죠. 남부시장 상인분들 들으십시오. 공무원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시장은 재개발 확정 지역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철거가 진행됩니다. 상인들이 당황합니다. 아니, 우리 땅 주인한테 허락받았어요. 영자 아줌마가 항의합니다. 땅 주인? 그게 누군데요? 박순자 할머니요. 공무원이 서류를 뒤적입니다. 박순자? 등기부에 박순자 명이 맞네요. 하지만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이 가능합니다. 뭐? 저는 김치통을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수용? 그게 무슨 개소리야? 할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해선 개인 소유지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허락했는데? 국회의원 최진석 의원이 추진하신 사업입니다. 최진석. 그 이름을 듣자 화가 치밉니다. 그 씨발놈이 움직인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강제철거 집회 갑니다. 그때까지 다 나가세요. 공무원들이 통보문을 나눠줍니다. 상인들이 절망합니다. 순자야, 이거 어떡해. 영자 아줌마가 울먹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서준혁에게 전화합니다. 준혁아, 최진석 놈이 움직였어. 알고 있습니다. 공익사업법 악용하는 거죠. 막을 수 있어? 법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 씨발! 회장님,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해! 전화를 끊습니다.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50대 남자가 함께 있습니다. 최진석입니다. 박순자 할머니 맞죠? 최진석이 가식적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나 국회의원 최진석입니다. 저는 김치를 담그다가 고개를 둡니다. 알아, 씨발놈. 최진석 얼굴이 굳어집니다. 할머니 나이가 몇인데 말을 그렇게 해요? 좆까. 네 같은 놈한텐 이게 딱이야. 김태준이 비웃습니다. 할매, 이제 끝났어. 국회의원님이 직접 오셨잖아. 최진석이 서류를 꺼냅니다. 할머니, 공익사업법 아시죠? 개인 소유지도 공익을 위해선 수용 가능합니다. 공익? 니네가 돈 처먹으려고 하는 게 공익이야. 할머니, 증거 있어요? 없으면 명예훼손입니다. 증거? 저는 빙긋 웃습니다. 최진석과 김태준 얼굴이 굳어집니다. 서준혁아.
서준혁이 나타납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습니다. 최진석 의원님, 김태준 대표님과의 뒷거래 녹음 파일입니다. 서준혁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녹음 파일. 이번 재개발로 얼마 챙길 수 있어? 최소 200억은 되겠습니다. 의원님 몫은 50억입니다. 좋아. 공익사업으로 밀어붙여. 최근석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상관없어. 검찰에 넘기면 끝이야. 최진석이 뒤로 물러섭니다. 할매, 내가 누군 줄 알아? 국회의원이야. 알아. 그래서 뭐, 니도 감옥 가는 거야. 이럴 수가. 최진석과 김태준이 허둥지둥 도망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시청에서 강제 철거 집행 통보가 왔습니다. 최진석이 시장까지 압력을 넣은 겁니다. 상인들이 모여 울고불고 합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국회의원까지 나서는데 우리가 뭘 해. 저는 주먹을 쥡니다. 분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씨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50년을 지켜온 이 시장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서준혁입니다. 회장님, 방법 찾았습니다. 어떻게? 최진석 탈세 증거 확보했습니다. 국세청에 제보하면 즉시 조사 들어갑니다. 좋아, 바로 해. 그리고 언론사에도 제보하겠습니다. 그래, 다 털어버려. 희망이 고입니다. 강제 철거 당일 아침입니다. 시청 공무원들과 철거 인부들이 시장 입구에 모여 있습니다. 중장비까지 대기하고 있죠. 상인들은 절망적인 얼굴로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하늘을 원망합니다. 김태준과 최진석이 득에양양하게 나타납니다. 할매들, 마지막이다. 이제 나가! 김태준이 소리칩니다. 저는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50년 된 나무 주걱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벤츠 10대가 시장 입구를 막습니다. 차문이 일제히 열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한들식품 임원 20명, 변호사 10명, 그리고 경찰까지 왔습니다. 뭐야 이거? 김태준이 당황합니다. 서준혁이 앞으로 나섭니다. 대한재개발 대표 김태준, 국회의원 최진석, 두 분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꺼냅니다. 체포? 무슨 소리야? 최진석이 소리칩니다. 불법 토지 거래, 공무원 뇌물, 폭력 협박, 탈세, 공익사업법 악용, 증거 모두 확보했습니다. 서준혁이 서류 뭉치를 보여줍니다. 이럴 수가! 김태준이 도망치려 하지만 경찰이 붙잡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집니다. 할매, 제발 살려줘! 김태준이 저에게 애원합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걸어갑니다. 야, 씨발놈아! 할매,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우리 상인들 괴롭힌 거 다 기억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조까, 감옥에서 반성해. 김태준이 경찰차에 실립니다. 최진석도 발버둥 치지만 소용없습니다. 나 국회의원이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국회의원이 뭐 대단해? 범죄자는 범죄자지. 최진석도 경찰차에 실립니다. 2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납니다. 삐뽀 삐뽀. 시장이 조용해집니다. 상인들이 멍하니 서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다가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위에서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아, 니네 잘못은 아니야. 철거는 취소됩니다. 다시 정상 영업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들과 철거 인부들이 떠납니다. 중장비도 철수합니다. 상인들이 환호합니다. 와, 이겼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영자 아줌마가 제게 달려와 꼭 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에이씨, 놔, 쪽팔려. 하지만 저도 웃고 있습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 지우야. 그때 한들식품 임원들이 줄지어 절을 합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인들이 놀라 수군댑니다. 회장님? 순자가 회장이었어?
서준혁이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한들식품 창업주이자 전 회장 박순자 회장님이십니다. 상인들이 와 하고 소리칩니다. 세상에, 우리 순자가 회장님이었어? 저는 손을 휘저으며 말합니다. 야, 임마들아, 회장은 무슨 그냥 욕쟁이 할매야. 하지만 상인들이 제게 달려와 절을 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습니다. 닥쳐들 시끄러워. 그날 저녁 뉴스에 대서특필됩니다. 속보, 국회의원 최진석 불법 재개발 혐의로 구속. 단독, 한들식품 창업주 박순자 50년간 시장 상인으로 살아. 언론이 난립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시장으로 몰려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50년간 숨어 사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카메라를 쳐다봅니다. 여기가 좋아서 끝. 그리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태주는 징역 15년을 상고받았습니다. 불법 토지거래, 폭력 협박, 탈세 등 죄목이 수두룩했죠. 모든 재산은 몰수됐습니다. 놈은 감옥에서 썩고 있습니다. 최진석은 더 비참합니다. 국회의원직 박탈, 징역 20년 선고, 재산 환수까지. 뇌물, 직권남용, 공익사업법 악용 등 죄가 태산 같았죠. 놈도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겁니다. 그걸 도와준 공무원 5명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시장은 단칼에 잘렸죠. 완전한 징벌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한달식품 법무팀이 다녀갔거든요. 회장님, 이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뭔데? 남부시장 상인분들 임대료 50년간 동결계약서입니다. 좋아,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시설 전면 리모델링 계획서입니다. 이것도 진행해. 예산이 50억 정도 들 것 같은데요. 조카, 돈 걱정은 하지 마. 법무팀이 허리를 숙이고 떠납니다. 며칠 뒤 공사가 시작됩니다. 시장 지붕을 새로 만들고 바닥을 깨끗하게 포장하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꿉니다. 상인들이 환호합니다. 순자야, 고마워.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손을 휘저으며 말합니다. 에이씨, 대단하긴 당연한 거 한 거지. 어느 날 오후 지우가 꽃다발을 들고 옵니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뭔데? 감사의 마음이요. 할머니 덕분에 할아버지 자리를 지켰어요. 저는 꽃을 받습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지우야, 네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나 살렸어. 이건 그 은혜 갚은 거야. 할머니, 지우가 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날 저녁 가대문을 닫고 집으로 갑니다. 50년 된 나무 주걱을 꺼내 닦습니다. 반질반질합니다. 주걱을 쓰다듬으며 생각합니다. 1975년 25살 김치 3포기 들고 이 시장에 왔던 그날. 건달들한테 얻어맞으면서도 욕하며 버텼던 그 시절. 회사 키우느라 밤새 일했던 날들. 대기업 회장 되어 높은 곳에 앉았던 순간. 하지만 결국 돌아온 곳은 여기였습니다. 이 시장, 이 자리. 창밖을 봅니다. 시장 불빛이 따뜻하게 빛납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하나둘 집으로 갑니다. 인사를 나누며 웃습니다. 이게 맞아. 여기가 내 자리야. 핸드폰이 울립니다. 한들식품 현 대표이사입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 드립니다. 말해봐. 매출 1조 5천억, 영업이익 3천억입니다. 좋네. 수고했어. 회장님, 복귀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어. 니네가 잘하고 있잖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돈은 많지만 필요 없습니다. 김치 팔아서 하루 10만 원 버는 게 더 행복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편안합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 겁니다. 김치를 팔고 손님들과 수다 떨고 필요하면 욕도 하겠죠. 그게 제 인생입니다. 욕쟁이 할매 박순자의 인생. 눈을 감습니다.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가니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픽 웃습니다. 야, 임마들아, 이거 누가 걸었어? 상인들이 킥킥 웃습니다. 우리가 같이 준비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닥쳐들 쪽팔리게. 하지만 저도 웃고 있습니다. 가게 좌판을 펼칩니다. 김치통을 꺼내놓습니다. 50년 된 나무 주걱으로 김치를 뒤적입니다. 손님이 옵니다. 할머니, 배추김치 한 통이요. 잠깐만. 김치를 담아드립니다. 돈을 받습니다. 10,000원.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손님이 웃으며 갑니다. 저는 다시 김치를 손질합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니다. 시장이 북적입니다. 여기가 좋아, 씨발. 혼잣말을 하며 웃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식품기업 한들식품 창업주 박순자. 하지만 제 진짜 자리는 여기입니다. 남부시장 김치가게 욕쟁이 할매. 돈 많이 벌었어도 회장해봤어도 결국 행복한 건 여기서입니다. 초심을 지킨 것. 그게 제 승민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시끄럽습니다. 욕쟁이 할매의 욕소리와 함께.